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맞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던 미국이 이번엔 일본에 대해 작전을 벌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일대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대한해협 동수도는 대마도와 규슈 사이의 해역인데 일본은 이를 스시마 해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 해군 보급함인 앨런 셰퍼드가 작년 12월 15일 대한해협 동수도 부근을 항행하고 함재 헬리콥터도 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제7함대는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대상이었고 당시 작전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맞선 항행의 자유작전은 일본이 영해를 확대 설정한 후인 1999 회계년도에 실시됐고 2010 회계년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교도는 덧붙였습니다. 대상 해역은 대한해협 동수도나 동중국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동맹국인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견을 외침으로써 규칙의 토대를 둔 국제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고 동남중국해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는 달리 항행의 자유작전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대해 미국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998년 4월 국무부 문서에서 유엔 해양법 조약이 직선기선 적용을 인정하는 지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최저 조위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 해양법실은 일본은 조약이 인정하는 조건을 토대로 직선기선을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스시마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15개의 해역에 대해 1997년 1월 1일 직선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어선을 납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납포된 한국어선은 1997년 1년 동안 언론에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6척에 달했습니다. 기선은 영해를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인데 통상 간조대의 해안선인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상기선이라고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매우 심하거나 해안 근처에 섬이 많아 통상기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형상 적당한 점을 연결한 가상의 직선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직선기선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의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로 처음 인정됐으며 직선이 해안선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해 확장 야욕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KFX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방산협력 계약을 체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2021년 3월 30일 도쿄에서 개최된 2+2 회의의 일환으로 일본의 방위장비 및 기술을 인도네시아로 이전 및 판매할 수 있는 방위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의 및 계약 체결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레트로 마르수디와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장관과 기시노부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격적인 행동 속에서 양국의 군사적 유대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영토 주장과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우려와 인도네시아 해군의 최대 8대의 모가미급 유도미사일 프리캡 판매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매가 완료된다면 양국 간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국적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이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외딴섬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2014년 헌법상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뒤 방위장비 및 기술 수출 시장 확대를 추구해온 일본의 또 다른 이정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은 필리핀 공군을 위해
미쓰비시 전기로부터 4대의 방공 레이더를 도입했고, 이것은 일본 최초의 주요 방산 장비 수출이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의 판매는 회의의 주요 주제이며 양국은 잠재적으로 8대의 호위함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4척의 호위함은 일본에서 건조되며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소인 PTPAL은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4척의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방위저널은 이전에 인도네시아가 덴마크의 아이버 휴이트펠트급 대형 호위함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30FFX 모가미급, 다멘사의 네덜란드 10514 호위함, 이탈리아 베르가미니급 및 영국 바콕 인터내셔널사의 아라에드 140 디자인을 최종 후보에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방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자카르타와 도쿄가 남중국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양국은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지속적이고 강화된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수지는 1981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지적 참조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행할 때 인도태평양은 평화와 번영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현재 일본 해상 자위대를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이사에서 제작 중입니다. 해상 자위대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 모가미급 호위함의 비용은 약 4억 5천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일본이 방산무기 수출을 본격화하려는 시도로서 동남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특히 돈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접근해 아시아 지역의 방위에 일조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금이 부족하다던 인도네시아도 프라보우 장관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와 계약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보면 이러한 직거래를 추진할 태세로 보입니다. 일본은 또한 모가미급 호위함을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신으로 일본 한 매체에서 나온 한국이 G7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매체는 그 이유를 한국이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백인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서구 세력과의 가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며 서방 국가들과 원수관계가 아닌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서구 세력과 충돌이 일어날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한창 G7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 모임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나라는 한국과 우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중국 같은 여타 아시아 국가는 G7의 유럽 백인들에게 반식민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G7에 들지 못한다면서 국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임에 들어와도 서로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영국이 장보고 SLBM 잠수함 기술 개발에 협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끝을 맺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